자, 401페이지예요. 분들 보세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 세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 나올 수 있죠. 실질 취득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있죠.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은 무슨 가액이다? 원칙은 신고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죠. 다만 특례적으로는 세상가액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간주취득 때 무슨 가액을 한다고요? 증가한 가액을 하고요. 맞죠? 이렇게. 자, 세율. 우리가 이미 외웠죠. 네? 그래서 세율놈들. 세율인데 세율은 크게 승계취득이냐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은 다시 상속이냐 증여나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개정 후에 취득세 세율을 배웠는데 개정 후에 취득세 세율을 유상일 때 몇 프로? 예?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간주취득? 2%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개정 전에는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따로 과세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읽어볼래요? 개정 전에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등록세가 취득에 관한 등기와 그 외의 등기로 나뉘어져서요. 개정 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 취득세. 그 외의 등기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뭐죠?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그 권리 변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발생, 변경, 소멸이죠. 이건 권리 객체 입장에서,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발생을 취득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소멸을 상실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상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여러분들 보실래요? 이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죠?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는 다시 오케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죠.
그럼 이런 권리 변동에 대해서 취득세 내왔네요. 원시취득 취득세 내죠. 이전적 승계에 대해서 취득세 내죠. 매매, 증여. 맞죠? 설정적 승계에 대해서는 안 내죠. 전세권,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설정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대상이 안 됩니다. 맞죠? 또한 개정 전에 얘기해요. 개정 전에는 등록세 내요, 안 내요? 보존 등기 내죠. 얘는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내야 되겠죠. 여기는 설정 등기에 대해서 등록세 내겠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시 취득과 이전적 승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고 이거 무슨 과세처럼 보여요? 이중과세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개정 후에는 이거를 뭘로 바뀌었다? 취득세로 바뀌어서 여기서 취득세 내고 취득세만 내는 거예요. 뭐가 합쳐져서? 등록세와 합쳐져서. 얘는 뭐만 내면 되죠? 등록, 연호세만 내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나오실래요? 예전에는 이런 승계, 원시, 유상, 무상에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는 무조건 2%였어요. 취득세 무조건 2%였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2%를 뭐라고 하냐면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2%라고 해요. 그래서 2%에 플러스 등록세 알파를 한 게 지금의 취득세 세율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가 과세되는 거?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과세하던 것을 이제는 취득세라는 명목으로만 한꺼번에 과세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중과세 문제만 해결했을 뿐 실질적인 세금의 크기는 다르지 않고 같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아셨죠? 취득세 세율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잠시 어디로 나오냐면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정 전에는 취득세와 뭐가 따로 있었다고요? 개정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는데 등록세가 뭐가 되는 게 있었다? 과세가 되는 게 있었다. 응? 그래서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를 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표준세율이잖아요. 이런 표준세율인데 이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것을 세액으로 하여 계산한 게 있겠죠. 세율로 해서 계산한 세액이 있습니다. 맞죠? 반대도 있지 않겠어요? 반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는데 오히려 취득세만 과세가 되고 등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건일 수 있겠죠. 그러면 개정 후에는 취득세 몇 프로만 과세하는 거? 2%만 과세되는 물건이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 내용이 페이지 402페이지 잠깐 나와요. 402페이지에 거기 취득세 세율의 특례 볼게요. 취득세 세율의 특례를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1000분의 20이니까 2%죠.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거기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라고 돼 있는데 결국 이건 옛날에 뭐만 과세되는 물건들이다. 예전에 등록세만 과세되는 물건들이잖아요. 알겠죠? 예전 등록세만 과세되던 물건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연도도 그랬었지만 무조건 나옵니다. 얘를 물어보던 취득세 세율은 정말 안 물어보잖아요. 작년에도 이번 시험에서도 2017년도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아셨죠?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암기 사항이란 말이지. 역사는 있지만 그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응? 이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가 있어요.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두 번째, 상속 중 일가구 1주택과 자격농지가 있고요. 세 번째, 법인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이 있고요. 네 번째, 건축물의 이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 시 재산권. 이혼 시 재산권의 분할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상속 중 1가구 1주택이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2명이 있으면 각각 주택이 되면 이거 특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상속 중 1가구 1주택이란 피상속인이 1주택이어야 돼요? 상속인이 1주택이 되면 돼요? 우리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지? 취득세, 취득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인 자가 상속을 통해서 하나의 주택이 되면 취득세 세율 2% 더 안 내도 된단 말이죠. 두 개를 다 받았어. 그럼 둘 다 과세. 원래 집이 있던 사람이 집 하나 받았어. 이것도 과세. 아셨죠? 그래서 상속 중 1가구 1주택이랑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서 몇 주택이 되었을 때? 1주택이 되었을 때.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개념도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거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간주 취득에 대한 특례 세율이에요. 간주 취득에 대한 특례 세율 보시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묶어두실래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두 번째, 여러분들 4번하고 5번 묶어두실래요? 4번하고 5번 묶어두시면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시설, 대여, 시설 대여 물건이죠? 오케이? 시설 대여 물건. 여섯 번째, 뭐예요? 지입 차량이죠? 그럼 여러분들 얘네들 보면 시설 대여 물건이나 지입 차량을 보면 뭐만 내면 돼요? 취득세 2%만 내면 돼요. 아셨죠? 그럼 2%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뭐 해야 되죠? 나중에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는 그 명의자가 다시 내면 되는 거라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지입 차량 등에 대해서 내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마지막 7번째 보면 묘지입니다. 묘지. 그다음에 5번째 임시용 건축물이 있어요. 임시용 건축물. 그래서 이런 임시용 건축물이 여러분들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 돼요. 오케이? 네. 근데 여러분들 임시용 건축물은요 1년이 초과되더라도 임시용 건축물 1년이 초과되더라도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묘지도 등록세 과세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묘지나 임시용 건축물이 특히 1년 초과되더라도 옛날에 어떤 세금만 내면 돼요? 옛날에 취득세 세율 2%만 내면 되는 물건들이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취득세 세율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취득세 세율까지 공부했어요. 아셨죠? 취득세 세율. 그래서 여러분들 세율을 외우든가, 그러니까 세율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되던 경우, 옛날에 취득세만 과세되는 물건들, 이거 별도로 다 외워야 돼요. 무조건 한 문제, 무조건. 어? 이 문제는 정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어? 철저하게 나중에 외우지 말고 지금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404페이지 취득세 부가와 징수입니다. 취득세 부가와 징수. 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어디죠?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맞죠? 단, 시군, 구에서 뭐한다?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된다. 이 정도 개념들 기억합니다. 자, 납세지는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무조건 물건 소재지로 가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는 주소지로 하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물건 소재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거기 405페이지 괄호 3번에 보시면 405 괄호 3번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인데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3분의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뭐 해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다?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예요. 원칙 무슨 납부? 신고 납부. 자, 볼게요. 여러분들. 개정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래는 30일 이내였고요. 등록세는 등기 등록 전까지였어요. 개정 전에는요. 아셨죠? 근데 이게 개정 후에는요. 개정 후에는 이게 뭘로 바뀌어요? 뭘로 합쳐집니까? 취득세로 통합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바뀌게 돼요. 취득일로부터 며칠로 바뀌게 된다? 60일. 다만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하는 달에 말일부터 6월 9개 거주하고 있으면 9월이죠. 그러면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된 후하고 봤을 때 개정된 후가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유리하게 바뀌었죠. 30일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를 60일로 바뀌었으니까 납부기한이 좀 더 연장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셨죠? 그런데 이게 등기가 필요한 물건이라면 등기 등록 전까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대부분 다 뭐가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등기나 등록을 필요한 물건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30일에서 60일로 변한 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거 완전 납세자가 우롱한 거 아닙니까? 30일을 60일로 연장해 준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 전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집을 사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중개사한테 불만을 토로해요. 뭐라고 불만 토로하냐면 나 옛날에 살 때는 반은 먼저 내고 반은 나중에 냈었던 걸 기억하는데 왜 지금 취득세 먼저 다 달라고 하느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는 거죠. 예? 옛날에는 등록세 먼저 내고 취득세 나중에 냈는데 이제는 취득세랑 통합되면서 60일로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 하기 전까지 내야 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내야 된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 60일, 상속일 때는 6월, 재산권 등기 등록할 때는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여러분들 페이지 406페이지까지 가보실래요? 그래서 단 추가 납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사유 발생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때는 30일입니다. 무슨 납부해라?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랍니다. 오케이? 사유 발생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무슨 납부요? 신고 납부. 그럼 추가 납부 사유가 뭐죠?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다가 이게 뭐가 되거나 중과세. 아까 안 하고 갔지만 사치성 재산 같은 경우에는 4배가 더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택을 샀는데 처음엔 그냥 일반 건물로 샀는데 세입자가 이거를 룸사롱 등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럼 이건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가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처음에는 비과세였는데 나중에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경우. 언제 있을까? 처음엔 비과세였는데 나중에 과세가 되는 경우. 처음엔 비과세였는데 나중에 과세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아까 임시용 건축물 보면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지만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잖아요. 아셨죠? 이렇게 처음에는 비과세였는데 나중에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때는 사유 발생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이해하셨죠? 세 번째,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무슨 방법이죠? 보통징수 방법이죠.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무슨 방법이다? 보통징수.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보통징수예요.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보통징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응징이 있어야 되겠죠.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벌이 따라야 됩니다. 그 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산세라고 말해요. 신고 기한 내에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 뭐가 따른다? 가산세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칙적으로 신고 불손실 가산세와 납부 불손실 가산세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신고 불손실 가산세, 납부 불손실 가산세. 다만 예외적으로 중가산세라는 게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취득일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신고하고 뭐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 그럼 이때 신고를 안 했으면, 납부를 안 했으면 가산세가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이게 무신고 되는 경우가 있고 과소신고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책 읽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너가 내릴 세금의 20%, 너가 내릴 세금의 10% 더 내. 하지만 이게 사기 등으로 부정한 방법이라면 무조건 40%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대충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 선의와 악의 배웠어요? 선의가 뭐고 악의가 뭐예요? 모르고 하는 게 선이고.
알고 하는 게 악이잖아요. 그럼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놈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죠.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럼 누가 알아요? 그렇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본인이 알지. 다른 제3자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놈이 선인지 악인지가 분명해. 다운계약서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잖아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을 때는 악이라면 40%예요. 몰랐어. 몰랐더라도 중과실이면 20%, 경과실이면 10%.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신고조차도 안 했어. 그러면 20%고. 신고를 했는데 내가 모르고 잘못 신고했어. 그러면 10%. 근데 알면서 안 하고 알면서 과소신고했어. 그러면 무조건 40%가 되는 거다. 아셨죠? 그리고 납부불성실은 일수 곱하기 만분의 3 하는 거야. 뭐가 나올 때까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여기에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응?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가산금이 나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 뭐가 나오고 가산세가 나오고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는 가산금이 나오는 거예요. 가산금 몇 프로였지? 최초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그리고 또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과상금 내야 된다. 아셨죠? 기억나시죠? 자, 중가산금이 아니라 중가산세가 있어요. 중가산세 몇 프로가 있냐면 80% 내야 됩니다. 중가산세 80% 내야 돼. 왜?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80%나 내죠? 중과산세 80% 내야 되는데 왜? 뭐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어. 이거 결국 미등기 전매한 거죠. 미등기 매매한 거예요. 미등기 매매가 뭐예요? 갑이 을에게 양도했죠. 근데 을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병한테 양도했는데 병의 이름으로 뭐 했다? 등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지죠.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간생략등기라고 하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을은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취득세 냅니다. 맞죠? 걸리면 취득세 내야 돼요. 아셨죠? 근데 그 취득세 내는데 그 취득세의 몇 프로까지? 80%까지 해서 중과산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말이에요. 거의 2배를 더 내는 거지. 이해하셨죠? 왜 80%일까요, 여러분들? 네? 괘씸해서 80%인데 엄청난 거죠. 취득세 2배를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아니 2배면 2배지 왜 80%냐면 왜냐면 부과되는 세금 있죠.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제 거의 100%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네? 이거는 세금만이지 등기법도 위반했잖아요. 부동산 실명에 관한 특별주택법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도 취득세 5배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나오게 되죠. 미등기 전매 적발되면 그냥 그 재산 뺏겨요. 미등기 전매 적발되면 그 재산 그냥 뺏깁니다. 아시죠? 뺏긴다고 보시면 법인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에 대한 가산세.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입증이 돼야 돼요? 네? 법인 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럼 법인 장부 등을 비치 기장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실상 가액을 했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산세 몇 프로 때리겠다? 10% 더 때리겠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요. 자,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뭐 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는 연부 취득일 때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토지 건축물 취득한 자가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그걸 한 건으로 모아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면세점을 악용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서 매 연부 취득 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득했다. 이때는 면세점 여부를 연부금 총액으로 판단하는 거고, 이것 조금 취득하고 이것 조금 취득하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이거를 1년 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했다면 그 전체를 한 건으로 모아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취득세 납부 확인해야 됩니다. 뭐 확인되고 되고, 부가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뭐가 부과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10%와 뭐가 있다? 지방 교육세 20%가 부과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개정 전에는요, 취득세, 농특세 10%고요.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었어요. 취득세가 몇 프로였죠? 2%였죠. 등록세가 알파였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개정 후에는 2%에 플러스 알파 세율이 붙은 거 아닙니까? 4%, 3%, 2.8, 2.8. 그러니까 2%를 넘어가는 세율이 등록세였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2%에 대해서는 뭐가 붙고? 농특세 10%가 붙고, 이 알파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20% 붙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까지 이렇게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까지 맞췄어요. 좀 쉬었다 할게요.